나의 행복을 찾는 방법과 나답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이번 주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이번 주 소개하게 되는 현인들의 말씀에서 노예와 주인의 비유가 참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행복은 어떤 과업의 완성이라는 결과 또는 단편적 사건이 아니라 세워진 목표를 향해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전인간적으로 완성시켜가는 성숙 과정이자 스토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행복을 이루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세네카의 지혜를 들어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헤아릴 수 있다면 지금껏 지나온 시간을 헤아리듯 앞으로 남은 시간을 헤아릴 수 있다면 어떨까? 살 날이 많지 않은 사람은 경각심을 갖고 남은 인생을 알뜰히 보내려고 할 것이다. 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주어진 양이 한정되어 있다면 소중히 여기기 마련이다. 우리 모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것이 시간을 더욱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까닭이다. 죽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노예가 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순수하게 마음을 내지 못하고 항상 대가를 바라고 잘 안 되면 남 탓하는 것을 일삼는 우리는 혹시 노예로 사는데 익숙해져 버린 것이 아닐까? 주인으로 사는 삶은 노예로서 얻는 모든 안락함을 포기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계속 무엇인가에, 누군가에 매여 있다면 거기서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선택을 해야 한다. 불평하는 노예로 살거나 책임지는 주인으로 살거나 타인의 기준에 맞추느라 분주한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은 없다. 모두들 괜한 곳에 정신이 팔려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 그 중에서도 타인의 기준에 맞추느라 분주한 사람만큼 비참한 이가 있겠는가? 이런 사람은 남의 수면 시간에 맞추어 잠을 자고 남의 속도에 맞추어 걸음을 걷고 무엇보다 자유로워야 할 사랑과 증오마저 남의 말을 따른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알고 싶다면 자기 의지에 따라 사는 시간이 얼마나 적은지 살펴보면 된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멀리 하라. 어디로 어떻게 갈지 결정할 때는 그곳을 미리 탐험해 본 노련한 길잡이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 행복을 향한 여정은 평범한 여행과 다르기 때문이다. 평범한 여행이라면 그저 잘 알려진 길을 찾아 현지인에게 방향을 물어보면 쉽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행복으로 향하는 여정에서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을수록 잘못된 길일 확률이 크다. 앞서가는 무리를 따르는 양떼처럼 행동하지는 마라. 당신이 가야 할 길이 아닌 그저 많은 사람이 지나간 길에 들어서면 안 된다는 뜻이다. 세간에 떠도는 소문에 혹해서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판단한다면 정말 좋은 것을 놔두고 가짜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선택은 결국 심각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한다. 자신의 이성을 따르지 않고 그저 타인을 흉내내며 살지 않기를 바란다. 많은 사람이 줄지어 같은 길을 향해서 돌진하면 모두 얽히고 설켜 넘어지고 만다. 수많은 사람이 한데 엉켜 서로 밀고 밀리는 상황에서는 누구든 자기가 넘어질 것 같으면 주변 사람을 붙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뒤따라오는 사람까지 함께 우르르 넘어져 파멸로 치닫게 될 것이다. 우리네 삶이 이와 같다. 이런 경우는 오롯이 혼자만 잘못되지 않는다.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가 넘어지면 앞만 보고 뒤따라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이다. 가장 만나기 어려운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우리가 바쁜 이유는 일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그 강박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물의 겉모습만 보고 잔뜩 마음이 들뜨기 때문에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 밖에 나가서 군중이 모이는 곳에 괜히 합류하는 사람은 하찮고 가치 없는 일로 시내를 돌아다닌다. 해가 뜨기 무섭게 집 밖으로 나가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며 문을 두드리지만 응답은 없고 문지기에게 인사를 건네도 쫓겨나기 일쑤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집에서 가장 만나기 어려운 인물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런 부적절한 습관에서 남의 내밀한 사정을 엿듣고 캐물으며 입 밖에 내기도 귀에 담기도 위험한 온갖 이야기를 알게 되는 끔찍한 악덕이 생겨난다. 아마 데모크리토스 또한 같은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평온하게 살길 바란다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많은 일에 얽히면 안 된다. 물론 데모크리토스가 이 문장에서 가리키는 일이란 가치 없는 일이다. 꼭 필요하다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이라도 기꺼이 관여해야 한다. 하지만 신성한 의무가 아니라면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 관여하는 일이 많을수록 운명에 휩쓸릴 확률이 크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되도록 운명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앞날을 가늠해보고 미래를 확신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과 대화를 나눠라. 행복한 삶을 바란다면 투표를 앞둔 유권자처럼 이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 같아라고 이야기해서는 곤란하다. 다수가 선택하는 길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잘못된 판단 쪽에 사람이 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 대중이 흔히 선택하는 길을 따르기보다 무엇이 자신에게 최선일지 고심해야 한다. 또한 최악의 논리를 옹호하는 상스러운 이들을 경계하고 무엇이 지속 가능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고민해 보길 바란다. 내가 말하는 상스러운 이들은 거적을 걸친 하층민일 수도 보석으로 치장한 왕족일 수도 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려면 마음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봐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자신에게 무엇이 이로운지 판단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자신과 충분히 대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자신과의 대화는 처음에는 꽤나 어색하고 괴롭겠지만 마침내 스스로 진실을 털어놓게 될 것이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당신 옆에 있다. 겉보기에만 그럴싸한 무언가를 쫓으면 안 된다. 내실이 단단하고 선하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것을 발견해야 한다.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다. 어디로 손을 뻗어야 할지 안다면 쉽게 얻을 수 있다. 혹시 당신은 바로 옆에 간절히 원하는 목표를 놔두고 어둠 속을 헤매며 여기저기에 부딪히고 있지 않는가? 짐승들은 위험을 보는 순간 그 자리를 피한다.
그래서 위험이 사라지면 더는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위험을 생각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힌다. 인간이 받은 축복의 능력들은 오히려 인간에게 독이 된다. 과거를 기억하는 능력은 두려움의 고통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앞을 내다보는 능력은 고통을 예상해 미리 두렵게 한다. 오로지 현재만이 인간을 비참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 마음은 흔들리기 마련이다. 인간은 늘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린다. 짜릿한 일탈을 경험할 기회는 결코 마다하지 않으며,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주 욕망에 굴복한다. 통증이 따를 것을 알면서도 다친 곳을 만지고, 상처가 남을 것을 알면서도 가려운 곳을 긁듯이, 인간의 뒤틀린 욕망은 고통과 번뇌를 바탕으로 쾌락을 찾는다.